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재료역학 책에 있는 예제 6-9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의아하실 수 있지만 예제 6-9는 이제 6.9장에 있는 문제죠. 근데 저는 강의를 이제 6.7장까지 했나요? 6.7장까지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찍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확히 전단 중심을 물어봅니다. 전단 중심을 물어보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전단 중심을 구하려면은 전단 능력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마치 무게중심이나 도심을 구할 때 분포 하중을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전단 능력은. 그리고 전단 능력을 제가 이제 공식을 타우는 IT분의 VQ라고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사실상 전단 능력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전단 중심을 내용을 나가고 이제 예제 6-9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단 능력을 한번 이제 식을 보여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보여주면은 조금 더 이해를 그나마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문제를 가져왔어요. 단 예제 6-9는 전단 중심을 구하라고 했는데 전단 중심 구하기 전에 전단 능력을 구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만 이제 떼와서 제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즉 전단 능력식을 결정하시오가 이제 문제로 바꿔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단면이고요. 그 벽이 얇은 개방형 단면이죠. 벽은 얇아요. 여기 두께 T고 이 T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이죠. 여기가 이제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반경이 R이라는 건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앙선까지 이 거리, 중앙선까지의 거리가 R인 거예요. 그때 전단 능력을 결정을 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축은 뭐냐면요. Z축, Y축이에요. 여기가 Z축, Y축이고 정확히는 도심을 지나는 선들입니다. 좌표 축들입니다. 여기가 도심이고 도심을 지나는 좌표 축들인데 여기가 이제 도심이 문제에서 구해져 있습니다. 파이분의 2R이라고. 근데 전단 능력 구할 때 그렇게 쓰진 않을 거여서 저희한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그럼 전단 능력식을 결정을 할 건데 전단 능력식은 쉽죠? 이건 식은 일단 외웠죠. 타우는 I, Z 그리고 T 이거를 V, Q, Z로 나눈 겁니다. VYQZ를 IZT로 나눈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VY는 이제 그냥 전단력이고 QZ는 내가 구하고 싶은 전단 능력이 있는 그 위치까지의 Q값, 그리고 I는 단면 전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단면 전체의 I값, 그리고 T는 내가 구하고 싶은 그곳의 두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 QZ와 IZ가 Z축에 대해서 구한 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Q랑 I가 제가 축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값이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Z축을 기준으로 구한 값들이어야 돼요. 근데 Z축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줬는데 Z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중립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립축. 그러니까 중립축을 Z축으로 설정을 하고 그 Z축에 대해서 I와 Q값을 구해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면을 보시면은 위와 아래가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Z축, 중립축은 이 중앙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O를 지나겠죠? 원의 중심인 O를 지날 거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VY, Q, I, T를 구해오면 되는데 일단 VY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VY가 5다, 6이다 해서 수치를 주면은 전단 능력도 수치를 구해낼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원래 전단 중심을 구하는 문제라고 했죠. 전단 중심을 구할 때는 전단력을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다른 식에 의해서 어차피 사라질 애예요. 그래서 전단력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VY를 달고 구해 오시면 돼요. 그럼 즉 타우는 이제 VY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작성이 되는 거겠죠. VY 이렇게 구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IZ를 구해보면요. IZ. 자, IZ는 뭐냐면 IZ는 이 단면 전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 책에서 보게 되면은 이 IZ가 나와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가. 책에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아마 2-22네요. 2-22에 요런 모양이 나와 있어요. 요렇게 원에다가 이렇게 뚫려 있는 얘의 이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축에 대한. 걔가 어떻게 나와 있냐? IZ가 8분의 파이 D 세제곱 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원형이 온전히 있을 때, 원이 온전히 있을 때 8분의 파이 세제곱 t고 지금은 절반만 본 거잖아요. 절반.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아니라 16이 됩니다. 16. 그리고 여기는 d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반경 r을 알고 있기 때문에 r로 고쳐주면 d는 2r이잖아요. 그럼 d의 세제곱은 8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걸 여기에 탁 하고 넣어주면은 2분의 파이 r 세제곱 t가 돼요. 얘가 그래서 iz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설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i도 구했어요. i 구하고 v 구하고 그리고 이제 t랑 qz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타우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s에 대한 함수죠. s에 대한 함수라는 건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선을 따라 s만큼 간 거리에 있는 타우가 나오도록 수식이 작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t는 뭐냐면 그 s만큼 간 그 지점의 두께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원 두께가 어느 지역을 가든 t예요. 어느 곳을 찍던 t이기 때문에 타우를 어디서 구하던 이 두께는 그냥 두께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긴 t가 돼요. 뭐 얘네들이 이제 뭐 계산이 되거나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였냐? QZ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QZ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제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QZ를 구하면은 문제가 끝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안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QZ를 보여주는 것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지만 또 뭘 아셨으면 좋겠냐면 이 I는 Z축, 중립축에 대해서 전체 면적의 I를 구해오는 거다 해서 이렇게 구했던 거 하나랑 그리고 두께가 그 지점의 두께이다. 타우가 위치한 지점의 두께인데 여기서는 어느 지점의 타우를 구해도 그 지점의 두께가 T이기 때문에 그냥 T를 쓴다.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을 좀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QZ, 가장 어려운 QZ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I와 Q를 얘기할 때 I는 전체 면적이지만 Q는 뭐라 그랬냐? Q는 내가 구하고 싶은 타우가 있는 곳까지만 재는 겁니다. 즉 S만큼, 가장자리에서 여기 S만큼 간 여기서 타우를 구하고 싶으면은 S가 지나온 그 면적만 재야 돼요. 요 면적에 대해서. 그걸 제가 여기에 잘라서 그려온 겁니다. 얘는 이제 QZ를 그리려고 제가 표기를 해온 거고 이게 Z축, 여기가 1.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 상황에서 QZ를 구할 건데 QZ식이 어떻게 되죠? QZ는 인테그랄 YDA가 됩니다. 이게 원래 Q의 식이죠. 원래 Q의 식. 미소 면적의 Y좌표들을 전부 다 적분을 하는 게 QZ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5.10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또 다른 방법이 나오죠. 시그마 Y바 A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I자 보가 있어요. I형 단면에서 5.10장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했던 거를. 얘의 요 지점까지 요 부분에 이제 Q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했었냐면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반이 아니라 이제 부분을 나눠서 1번, 2번을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Q 값은 뭐냐면 Q1번 더하기 Q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의 Q와 2번의 Q를 더하면 되는데 1번 Q는 1번의 면적과 1번의 도심을 하면 되고 Q2번은 2번의 면적과 2번의 도심을 해서 구한다라는 문제 풀이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렇게 어떤 면적에 대해서 Q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나눠서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의 대문자 A를 쓴 거는 요 1번과 2번이 비교적 큰 면적입니다. 비교적 면적이 크기 때문에 A를 쓴 거고 사실 아주 작은 면적에 대해서 미소 면적 DA 잡고 이 미소 면적의 도심을 곱한 다음에 얘를 적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얘는 좀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을 만큼 하나 두 개를 셀 수 있을 만큼 쪼갰을 때 그 면적의 도심을 곱해라 라는 거고 얘는 이렇게 무수히 나누는 거죠. 무수히 나눠서 얘네들의 면적 도심, 면적 도심, 면적 도심 이렇게 해가지고 더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이걸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나 이걸 쓰는데 얘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와 닿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 그럼 결국 DA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DA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얘의 QZ를 구할 건데 그럼 얘의 이 면적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Y바 DA를 전부 다 하라는 거죠. 자, DA 먼저 구할게요. DA는
여기서부터 이 축으로부터 파이만큼 돌려요. 파이만큼 갑니다. 이렇게 파이만큼 돌려요.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쓸게요. 파이만큼 돌리고 거기에서 요 직사각형 하나를 잡습니다. 요 직사각형. 얘를 우리가 DA라고 할 거예요. 즉 DA라고 잡았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파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잡은 요 사이의 각도가 D파이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DA, 내가 잡은 이 직사각형 DA는 뭐냐면 이 가장자리, 즉 S의 처음 스타트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S를 잴 거니까 여기 스타트 지점부터 파이만큼 가요. 파이만큼 간 지점에서 D파이를 또 가면은 두 변이 생길 거예요. 여기랑 여기. 얘네 둘이 이루는 직사각형을 잡은 겁니다. 미소 면적을. 직사각형.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있고 요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자, 얘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면적 어떻게 되냐면 요거 있죠. 요거가 T입니다. 이 두께. 요 두께가 T예요. 아, 물론 얘를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확대를 한 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요거예요.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리면은 조금 이런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이렇게 여백이 좀 남습니다. 여기 너무 못 그렸으니까 다시 그리면은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잡자는 거잖아요. 요렇게 잡았을 때 직사각형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요 여백이 생깁니다. 요 여백이 생기긴 해요. 얘네들을 다 더해서 하면은. 근데 이게 DA, 매우 작은 미소 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여백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잡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요 직사각형의 면적은 이 부채꼴 여기에 두께와 똑같다라고 가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T라고 적고요. 그럼 여기는요. 이 길이, 즉 이 길이죠. 요 길이는 물론 오차가 있지만 매우 작은 면적을 따왔기 때문에 호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호의 길이. 이렇게 호의 길이와 똑같아요. 즉 여기에 호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어떤 걸 구할 거냐면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길이가 같죠? 그 중에 중앙부에 있는 길이를 구해올 거예요. 즉 여기 길이를 구할 겁니다. 여기 길이를 구하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겠죠? 자, 근데 왜 가운데를 선택을 했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가운데에서부터의 거리가 R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사이각이 D파이인 겁니다. 그거의 호의 길이에요. 즉 나는 여기에 있는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에 사이각이 D파이인 거고 반지름은 R인 겁니다. 그럼 부채꼴 호의 길이,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RD파이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쓸까요? 파란색으로 RD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재료역학과 정력학의 문제가 아니라 미적분에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미적분에서 많이 했던 사고예요. 미소 면적. 너무 복잡한 거를 이제 직사각형으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길이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우고, 그럼 DA는 뭐예요? DA는 얘의 면적이니까 RTD파이가 되겠죠? RTD파이가. 그러면 DA를 구했고, 그럼 QZ를 구할 때 DA를 구했으니까 Y바 구해주면 되죠? Y바는 뭐냐? 요 미소 면적의 도심이에요. 도심. 그러니까 Z축에서부터 잰 도심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Y바예요. 좌표가 요게. 자, 얘는요.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어떤 직각삼각형이냐면 요렇게 된 직각삼각형이에요. 요렇게 된 직각삼각형. 즉 요렇게 그리고 요거 이게 Y바고 이 지점이 지금 O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잡으면 이 길이가 R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니까 R, 그 Y바. R을 알고 있고 Y바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 각도를 구해서 삼각비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 각도 뭐가 되냐? 이 각도는요 2분의 파이 빼기 파이가 됩니다. 이제 발음은 똑같지만 기호는 달라요. 그 이유는 여기가 90도고 여기서 이제 파이를 빼주는 값입니다. 물론 정확히는 여러분 정확히 해보면은 2분의 파이 빼기 마이너스 2분의 d파이가 돼요. 2분의 d파이.
근데 이 d파이가 이제 나중에 어차피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 떼고 2분의 파이 빼기 파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럼 y 반은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빼기 파이니까 r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파이입니다. 근데 얘는 r 코사인 파이랑 똑같죠? 삼각함수에서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그럼 y반은 r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이 그림을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QZ는요 다 구했죠 이제? QZ가 인테그랄 y바 dA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y바는 r 코사인 파이 그리고 da는 rt d파이입니다. 얘네 둘을 곱해주면은 r제곱 t 코사인 파이 d파이를 적분을 할 건데 적분하면 얘네들은 상수가 되죠. r제곱과 t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테그랄을 씌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r제곱 t는 좀 예쁘게 r제곱 t를 쓸게요. 그쵸? 자, 그럼 코사인 파이를 d파이로 적분을 하면 되고 그럼 여기 전체 면적 a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적분 변수가 d파이니까 여기에 있는 범위를 파이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게 좋아요. 파이는 뭐였냐면 여기에서부터 돌아가는 각도였죠? 그러면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려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돌아야 되냐? 여기까지 돌면 되죠, 여기까지. 내가 구하고 싶은 요 S가 있는 그곳까지 돌리면 되는데 이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해줍시다, 세타. 세타라고 해주면은 0에서부터 세타가 되면 돼요. 자, 세타는 보라색으로 이제 좀 표시를 해줄까요? 여기까지 쟀을 때 요게 이제 세타인 겁니다. 그림이 되게 복잡하네요. 자,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얘 적분하면은 코사인 파이 적분하면 그냥 사인 파이죠. 이거에 세타 0 넣으면은 r제곱 t 사인 세타가 되네요. r제곱 t 사인 세타가 QZ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QZ에 요 식을 넣으면 되죠. 그럼 t 이런 것들 약분 되겠죠. r도 약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뭐가 나오냐? 얘가 타우가 파이 rt evy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그 해설지에 있는 답을 가져와 본 거예요. 타우. 자, 여기까지 타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 중심을 구하는 풀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자, 이 QZ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재료역학 이 공식이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QZ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QZ가 너무 어렵다면 이거는 미적분과 정력학에서 Q값 구하는 거에 안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도 좋지만 이해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좀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쪼개가지고 면적 구하고 도심 구하고 그거를 적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이제 더 보고 끝을 내볼게요. 자, 그럼 이 타우가 여러분 S에 대한 함수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Q가 S를 포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저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I 값은 여기 이걸로 보죠. I 값은 일정하고 T 일정, 전단력도 일정한데 Q가 S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타우는 S에 대한 식이 된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식에 S가 없습니다. 파이 RT VY 이 세타가 있는데 S가 없고 사실 S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이 세타입니다. 세타. 얘네들은 다 상수죠. 파이 RT와 VY. 자, 근데 세타가 뭐였냐면 이 조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였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구하고 싶은 타우가 가장자리에서부터 S만큼 떨어진 이 지역에 타우가 있다면 그 그림을 떼온 거잖아요. 이 S와 똑같은 게 이 세타입니다. 정확히는 S는 여기 반경 R이라 그러면 R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세타는 R분의 S고 사실 뭐 사인 R분의 S라고 써주면은 뭐 S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타우가. 그래서 이 세타가 S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면은 결국 이 식은 내가 가장자리에서 좀 떨어졌던 이 타우를 구하는 공식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 공식을 I형 보, 벽이 얇은 개방 단면 중에 이제 플랜지가 얇은 보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